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상업송장과 관련된 영상은 참 많아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제 영상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막 업무를 했을 때도 그런 건데 상업송장과 관련된 영상은 그렇게 많은데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 피해 이 포장 명세서에 대한 영상은 너무나 적어.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송장을 작성할 수 있으면 포장 명세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내용이 90%, 심하면 99%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즉 송장의 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것이 포장 명세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포장 명세서와 관련된 교육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 그래도 포장 명세서가 뭔지 알려는 줘야지. 송장할 수 있으면 포장 명세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포장 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포장 명세서만 다 설명을 하면은 그게 도대체 송장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송장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이 상업송장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상업송장 영상을 먼저 보고 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대 선적서류라고 하면 운송서류, 보험서류, 송장이 있다라고 했고 이것이 3대 선적서류, 무역의 필수 서류지 통관의 필수 서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출입 통관의 필수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이라고 하면 송장과 포장 명세서,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면 여기에 운송 서류, BL이나 에어웨이 빌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적 서류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제 3대 선적 서류와 수출입 통관을 위한 서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생겨 먹은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장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CI이고요. 이제 포장 명세서는 패킹 리스트 PL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양식이 똑같고 요 부분 이제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죠. 물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송장의 수량, 단가, 총 금액 이제 10,000개를 개당 1달러씩 총 금액 10,000불에 거래한다라고 요 금액 관련 부분이 이제 포장 명세서로 오면은 수량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순중량, 넷 웨이트, 총 중량, 그로스 웨이트, 그리고 용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래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 중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에 포장 단위 방법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똑같아요. 뭐 상당 부분은 뭐 예외 없이 똑같고 뭐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고 여기 물품 명세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구분해서 보시면 이제 송장이라고 하면 뭐 화인이죠. 쇼핑 마크, 넘버 앤 카인드 오브 패키지, 그다음에 굿즈 디스크립션, 퀀티티, 유닛 프라이스, 어마운트 요 부분이 뭐 사실 뭐 여기 앞에 세 개까지는 또 똑같습니다. 퀀티티 대신에 퀀티티 오와 넷 웨이트라고 해서 사실 오와라고 하지만 엔드입니다. 순중량이 있을 것이고 유닛 프라이스 대신에 그로스 웨이트 총중량이 있을 것이고 어마운트 대신에 메저먼트 이제 용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사실 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 놨느냐? 사실 이 송장 안에 이제 포장 방법과 수량과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송장에는 기본적으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넣고 이제 포장 명세서에는 중량, 수량, 이제 포장 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넣음으로써 이게 왜 중요합니까? 수출입 통관을 할 때는 이제 송장을 보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 금액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 단위, 순중량, 총중량은 또 포장 명세서를 보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할 때 양쪽을 다 봅니다. 사실 저도 수험생 시절 때 그리고 업무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두 개 서류를 왜 나눠 놓느냐? 어차피 내용이 90% 똑같은데 99%까지 똑같을 수가 있죠. 하나의 서류로 완성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고시에 있는 이제 송장 양식입니다. 사실 이 양식을 쓰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 잘 보면 이제 송장에 들어가는 이제 수량, 단가, 가격 외에 그 아래 이제 포장 내역과 총 중량, 순 중량까지 들어있고 이제 관세 평가를 위한 이제 가격 결정 기준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완벽한 송장, 이런 송장도 있습니다. 이런 송장을 쓰면 다 해결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송장과 포장 명세서가 나눠져 있지 이걸 합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수백 년 무역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영세 기업도, 중소 기업도, 중견 기업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대기업도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이제 구분해서 좀 씁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 명세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기본적으로 송장과 동일합니다. 뭐 셀러, 쉬퍼, 누가 됐건 이제 매도인 수출자를 적어주시면 되고 2번 컨사이닝, 그 다음에 옆에 바이어,
이제 컨사이니와 바이어를 나눠놓은 경우가 있고,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컨사이니 수화인과 바이어 매수인이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게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컨사이니 바이어를 같은 란에 놓고 요 바이어란 쪽에 이제 노티파이 파티 착화 통지처를 대신 놓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송장도 포장 명세서도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양식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송장 번호 적어주시고, 포장 명세서인데 송장 번호를 적어요? 이제 이 포장 명세서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송장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딱히 포장 명세서 번호라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송장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신용장 번호를 적으면 되고, 요 아더 레퍼런스 부분에는 이제 송장에서는 이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포장 명세서도 송장과 동일하게 집어넣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포장 명세서는 이 부분 그냥 공란으로 두기도 합니다. 출발일, 그다음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목적지, 그다음에 이제 결제 조건과 정형거래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송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요 란 자체를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이제 공란으로 두기도 합니다. 사실 뭐 가장 편한 거는 엑셀 양식을 가지고 이제 송장 쪽에 입력을 하면 이제 포장 명세서 쪽에도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이제 물품 명세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뭐 shipping 마크 화인, 이제 요구되는 화인이나 아니면 기재한 화인이 있으면 그 화인을 적어주시면 되고, number and kind of package라고 해서 사실 송장에서는 요 부분을 이제 기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 생략을 하죠. 하지만 포장 명세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지금 25CT라고 적혀 있는 게 뭐니까 카톤이죠. 박스입니다. 무역을 할 때 박스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5개 박스, 그 다음에 아래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원 팔레트 하나에 이제 박스 25개가 있다. 이렇게 포장 단위와 이제 포장 수량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수출입 통관 시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수출입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굿즈 디스크립션은 이제 송장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들어가고 순중량과 총중량, 그래서 넷 웨이트와 그로스 웨이트를 넣어야 됩니다. 사실 무역에서 사람들이 총중량은 예외 없이 잘 기재를 하지만 순중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이제 순중량을 계산해 주기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이렇게 순중량과 총중량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순중량 막 야매로 적어가지고 순중량과 총중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제 세관한테 이제 경고받습니다. 사실 용적 부분은 많이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똑같이 쓰고, 사실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포장 명세서란에 이제 대기업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포장 내용 단순히 25개 박스라고만 적는 게 아니라 박스 1번부터 25번 박스까지 다 박스 번호까지 다 나열을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장 명세서도 정말로 이제 상세하게 적는 데는 정말로 상세하게 적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딱 요 정도만 적습니다. 그럼 결국 송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 결국 요 부분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제 송장이라고 하면 수량, 단가,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송장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 포장 명세서라고 하면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여기에 순중량과 총중량이 들어가고, 용적 부분은 이제 안 적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장 단위와 포장 수량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카튼, 이제 박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팔레트, 그 다음에 뭐 번들, 다양한 단위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요 박스마다 또 고유 번호를 등록해서 또 요 박스마다 몇 피스, 몇 개씩 또 들어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 이제는 포장 단위와 포장 수량, 전체 수량 말고 포장 수량까지 적어주면 제가 수출입 통관을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송장을 작성할 수 있으면 어차피 공통 내용이야 공통 내용대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포장 명세서는 딱 요 부분, 이제 포장 부분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90%, 심하면 99%까지 동일합니다. 참 많은 업체 수출입 통관을 하면서 참 많은 송장을 보지만, 정말 송장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데가 제일 고맙고, 송장이 깔끔하면 대부분 포장 명세서도 깔끔합니다. 포장 명세서가 부실하면 그거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데, 정말로 가끔 포장 명세서도 부실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관세사들이 제발 임의로 이제 그 순중량을 계산하지 않도록 이제 순중량을 넣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수출입 실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